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기사 난 내용들을 보고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치중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오래 걸립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까지. 어째 너무 비싸더라. 집값들이. 왜? 강남 서초 집값 띄우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더군요. 거기뿐이 아니고 뭐 화성을 비롯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샅샅이 두진다. 이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 한번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 와우. 한 10건, 100건, 500건이 아니고 1000여 건이라면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에서 서초 강남에 집중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50억, 80억, 100억 말씀드린 대로 하이엔드 굉장히 비싼 값으로 분양을 하는 이런 집들에 대한 거 박미는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자식인지 아니면 여자분인지 정신 좀 차려주기 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아마도 회사끼리, 회사 지분끼리 아니면은 회장 아는 사람 친구끼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런 거 보통 사람이 살 사람이 별로 없지요. 연예인하고 등쳐먹기 좋은 일타 강사라든가 스포츠 골프 이렇게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돈을 버는 친구들이 아닌 이상.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조사 대상도 이렇게 보이는 것만 1000여 건이 조작이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 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요. 시세 교란 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투기 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뽑아낸 시세 조작 의심 거래가 자그마치 1086건.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조사 결과 6개월 이상 지난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가 특히나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점도 주목해야 되는데요. 왜 이럴까요? 최근에. 왜 이럴까요?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거래가 될 수 없는데 값이 올랐어요. 3억이 도로 올랐어요. 4억이. 거래된 게 아니라고요. 회원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차익이 어떻고 그러면서 시세 차익이 계약서를 써서 은행에 돈이 다 꽂혀야 시세 차익을 남긴 겁니다. 차액만 가지고 40억이 올랐다. 40억이 내릴 수도 있죠. 계약 후에 3개월 이내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에 88.6%고요. 엄청 많았네요. 지난해 1분기 57.49, 올해 1, 2월에 41.8. 오 마이 갓. 2개월 동안에 50%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신고가 해제 비율 점차 이렇게 줄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시장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어떤 공인중개사 회장은요. 부동산 시장 하향기에는 정부가 호가 담합 문제로 신경 써달라며 공인중개사들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을 내놓지 않게 하려는 압박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시간이 없는데도 여러분들에게 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게 또 제가 있는 곳에서 바로 제 밑에 사무실이 있으니 다행이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저도 지금 부동산을 보러 지금 오늘 갑니다. 좀 많이 보는데요. 찍어서 또 이제 올려드리게 되면 올려드리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이 값이 어떤 분이 완전히 제가 찾는 물건이었는데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값을 내려서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 이게 왔습니다. 그쪽은 저를 모르지요. 밑밥만 깔아놨는데 저한테 워낙 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신문에 나지만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밑밥은 제가 깔아놨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의향이 있느냐 해서 이제 마지막 점검
점검 뭔지 알죠? 아무래도 집이 한 12년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공사를 쳐야 되는 것은 있는지 그거에 한해서 더 돈을 더 깎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집은 아닙니다. 저는 집은 안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서 보려고 하는 이제 집에 주위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쌍욕을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기네도 집을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 한 집이 이렇게 자그만치 엄청나게 10매덕 분양가보다도 10매덕을 내려서 팔아버리니까 여기는 뭐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팔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값을 내려서 10억 밑에까지 내려서 마이너스로 해서 판다고 그런 집 찾을 수 있죠. 누가? 박미는 찾죠. 그래서 연락이 왔고요. 그 주위에서는 쌍욕을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니 이 사람들아 여기서 한마디 경매 들어가면 1차 그 다음에 2차 유찰 3차 유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 거기가 아파트가 아니잖아. 주택이 아니잖아. 거기는 특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런 집만 골라서 잘 사는 사람이 바로 나야. 누구야? 나.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을 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집값이 내려가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위에 있는 부동산 똑같은 거 가지고 있는 그 작자들. 지들도 팔고 싶지요. 우리 집 좀 사줘.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내리면 내가 먼저 동네 집값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두겠다 했는데 그거 못 견디고 어차피 경매 들어갈 거 그냥 주위에 합의 보고 팔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속상하겠지만 그게 운명이야. 어떤 운명? 지금 부동산의 운명이야. 그런 걸 잘 사는 사람은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을 조작해서 올렸다 싹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박미TV에서 싹 빼가지고는 또 이렇게 캔슬된 것 같이 하고 집값은 올려놓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주위에 있는 주인들이 그 집값은 절대 못 갖게 만드는 그런 경우 억지를 쓰는 거죠. 억지를. 세상은 바뀌고 이제 전 세계가 위기에 닥칠 거를 계산을 한다. 이런 거는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집은 팔고 싶은. 당신 집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못 팔아. 거기가 무슨 시내야 뭐야. 에휴 그렇습니다. 영끌조 얘네들 참 겁나요 겁나. 아파트 매매량 그러면서 폭발했다. 한 달 새 57% 급증.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뭔 말입니까? 57%가 급증했다. 아파트 다음으로 또 오피스텔, 단독 가구, 다가구, 상가, 사무실, 연립, 다세대, 상업, 업무용 빌딩, 토지 순으로 매매량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매매 금액도 올해 1월 14조 5,200억 원에 2월에는 20조 1,459억 원 38.9% 증가를 했고요. 역시 지난해 2월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대를 기록했다. 전국의 상업 업무용 빌딩 매매량은 853건이라고 하네요. 자, 부동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다시 돌아온 2030 영끌족 3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죠. 2조 3천억이 증가를 했다. 대출 완화에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특례 보금자리로 25조 돌파를 했다. 얘들이 다 샀구나. 응? 니들이 다 샀어. 아이고 그래 잘들 막차 타봐라. 내 지켜보마 어떻게 되나. 그런데 여기서 이자도 못 내요. 영끌족 매입 아파트 눈물의 경매해. 이건 또 뭔가요? 에? 오히려 거꾸로 집 산다. 정부에서 돈을 밀어준다. 규제 완화하고 돈 막 갖다가 쓰라고 하니 4, 5, 5 막 갖다 쓰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전보다는 집값이 떨어진 것을 사고 있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영끌족은 매입 아파트 눈물의 경매 땡떨이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하고 우는 애들이 지금 많다. 이런 반대의 소식도 있습니다.
아직도 고금리의 집값 하락에 전국 아파트 경매 한 달 새에 800건이 늘었고요. 어떤 부분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악몽이 된 신혼집. 네. 2년 전에 부암동 빌라를 보증금 4억 반 지하를 세입자 만기 돌아오는데 집주인은 지속적인 세금 체납에 집주인 세금 체납 시에 HUG 전세 보증 보험 가입까지 불가능. 이제 이 돈도 다 뜯기고 자기는 빚더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역으로 있다. 이건 또 무슨 현상일까요? 나라가 개판 5분 전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 쇼핑 지갑이 다치자요. 돈을 안 쓰고 오히려 돈 생기면 빚을 갚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리는 사람도 그 외에 있고요. 또 대출을 높은데도 무슨 뭐 나라에서 규제 완화해주고 뭐 대출 막 갖다 쓰라고 그러면 뭐 이자 안 냅니까? 아, 정말 이자 계산 잘하고요. 집값 오를 것만 계산하지 마세요. 아직 당분간 몇 년을 더 집값 오르는 거 오히려 내릴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최근에 좀 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렵다, 이자 못 낸다, 죽는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돈 있으면 은행에 돈 갚는다. 아마도 제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사회, 경제, 뭐 부동산 쪽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부동산을 좀 오랫동안 하고 투자를 이어오면서 많은 걸 보기도 했지만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것이 상당히 옳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의 절차를 곧 밟을 것 같은데요. 참 우리나라는 어떤 꼬락서니로 변할지 희망, 네, 그렇게 가질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 저도 좋은 얘기하고 싶어요. 아우, 대한민국. 제발 정부에서는 우리 영끌한테 눈 쳐가지고 PF 부동산 저거 분양하게 만들고 사게 만들어서 그거 돈을 갖다가 젊은 애들 돈. 어차피 은행에서 빌린 돈 맞게 하고 그 이자는 젊은 애들한테 받으려고 하고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